오후 1시 2분이 지나면 늘 찾아오는 진행자보다 인기가 많은 뿜으시네요. 시사배사공 이호영 아나운서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호영입니다. 오해 뿜으시나요? 아니요, 전혀 상상도 못한 멘트가 나와서 네. 놀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YTN 라디오에서 청취자분들께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이 끝나면 25일 이후에 월 말에 저희가 일괄 발송합니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에서 지금 이슈앤피플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들어오시면 숫자 하나가 화면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 담당 PD분의 센스가 이 숫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동시간대. 네. 자, 숫자 하나가 검정색 글자로 떠 있거든요. 정확히는 제 머리, 보시는 분들 기준에서는 제 머리 오른쪽에 숫자가 떠 있습니다. 어떤 숫자인지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네. 시사배사국에게는 숙제를 하나 내드렸죠. 네. 네. 이슈앤피플 너무 어려운데 어제 그걸 오행시를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저도 봤습니다. 네, 이호영 아나운서께는 좀 쉽게 삼행시로 해보겠습니다. EMP로 줄여서 네. E, 이슈앤피플에서 노래 한 곡 하겠습니다. N, And I will always love you. PD님 이 정도면 됐습니까? 네. 저도 한번 해볼까요? 네. 네. E, 이슈앤피플 듣고 계시죠? N, 엔돌핀 팍팍 돕니다. P. PD가 진행하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이러려고 자, 절 시키신 것 같습니다. 자, 네. 예. 네. 뉴스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계속된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 안심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연일 이어지고 있고 대규모 훈련도 했다고 합니다. 새벽에 있었던 일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 1시 49분쯤에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북한의 27번째 미사일인데요. 네. 북한은 닷새 전인 9일 오전 1시 48분과 58분쯤에 강원도 문천 일대에서 SRBM 2발을 발사했고 이틀 전에는 또 장거리 전략순항 미사일 2발을 시험 발사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오늘 오전 1시 49분에 발사된 이 미사일은요. 약 650km를 비행해서 동해상에 떨어졌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연일 미사일 도발 또 북핵 실험에 대한 걱정, 안보에 대한 여러 이슈들이 터지고 있는데 북한은 인민군 총참모부 명의로 심야에 도발한 책임을 남측에게 돌렸습니다. 네, 인민군 총참모부는 대변인 명의 발표를 통해서 전선 적정, 적에 대한 정보에 의하면 10월 13일 북한군 제5군단 전방 지역에서 우리 군이 무려 10여 시간에 걸쳐 10시간 동안 포사격을 감행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전선 지역에서 감행한 도발적 행동을 엄중시하면서 강력한 대응 군사 행동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최근에 전쟁 양상을 보면 미사일이나 포격으로 상대 진지, 상대 지역을 공격한 뒤에 이제 벌어지기 때문에 뭐 과거 같은 전쟁은 없겠지만 항공기까지 지금 우리 군사 분계선 인근까지 이 북한 공군기가 내려왔어요. 이거 우리 군도 출동해서 대응하긴 했는데 괜히 긴장만 높이는 것 아닌가 걱정도 됩니다. 네, 합참에 따르면 북한 군용기 10여 대가 어제 오후 10시 30분 정도부터 해서 전술조치선 이남까지 내려와서 위협 비행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들 군용기는 9.19 합의에 따라 설정한 비행금지 구역 인근까지 이제 접근을 한 건데요. 네. 서해 지역으로 따지면 북방 한계선 북방 12km까지 접근해서 위협 비행을 하다가 북상을 했습니다. 네. 우리 공군은 F-35A를 포함한 우세한 공중 전력을 긴급 출격시켜서 대응을 했고요. 이 공군 전력을 통한 도발은 2018년 9월 군사합의 채택 이후로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예. 자, 이 전술 조치선 어느 정도까지 내려오면 우리 군에서는 똑같은 혹은 더 많은 수의 비행기가 출격해서 공대공 대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지역을 북한이 자꾸 넘어와서 혹은 근처에 가까이 와서 도발한다 이 말인데 여러 가지 도발이 또 있었죠. 네, 합참은 북한이 오늘 새벽 1시 20분쯤부터 5분여간 서해상으로 포병 사격 130여 발, 새벽 2시에는 동해상으로 발사한 포병 사격 40여 발을 포착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낙탄 지점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NLL 북방 동서해 해상 완충구역 안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자, 이 동시다발적 도발은 북한이 지금 계속 여러 가지 협상이라던가 뭐 자국의 어떤 무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인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냐가 중요합니다. 앞서 뭐 우리 군의 10시간 가까운 포격 훈련에 대한 대응이었다라고 북한은 얘기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비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네, 합참은 대북 경고 성명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지속적인 도발을 통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메시지뿐만 아니라 어떤 변화, 우리 국민의 건강,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일에는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게 더 중요한데 대통령도 비판했죠. 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이제 남방 조치선을 넘어 공군력으로 무력 시위도 하고 탄도미사일 등 무차별 도발을 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빈틈없이 대비 태세를 구축하고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안보 관련해서는 여러 정책적인 부분도 엮여 있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하고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성상납 의혹으로 1년간 수사를 이어왔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또 당내에서도 여러 징계를 받았던 이준석 전 대표. 무고 혐의로 송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무고죄가 있다 이 말이잖아요. 맞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자신에 대한 성상납 의혹 폭로가 허위라면서 가세현 측을 고소한 이 전 대표를 어제 오후 무고 혐의로 송치를 했습니다. 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사건을 배당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다만 이 전 대표가 올해 초에 김철근 당시 당대표 정무실장을 시켜서 성상납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했습니다. 좀 어려워요. 성상납을 무마하려고 한 거는 검찰로 수사를 보낼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 성상납 자체를 비난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명예훼손으로 건 거를 무고로 다시 걸었는데 그건 또 송치한다. 네. 이게 실체가 뭔지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사건을 좀 알려주시죠. 네, 가세현이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에 성상납을 받았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의혹을 부인하면서 이 가세현 출연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한 건데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김 대표의 법률 대리, 김 대표는 이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입니다. 네. 김 대표의 법률 대리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 전 대표가 성접대를 받은 것이 확인됐는데도 가세현을 고소했다면서 무고 혐의로 고발을 한 겁니다. 예, 성상납 의혹의 실체를 사실상 인정하고 폭로가 허위 사실은 아니었다. 이렇게 지금 맥락상 읽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경찰이 이 전 대표의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최종 결론을 내리고 송치한 만큼 이준석 대표에게 제기된 성상납 의혹의 실체를 사실상 인정하고 폭로가 허위 사실은 아니었다고 확인하는 셈이 된 건데요. 성상납 폭로가 허위가 아님을 알면서도 가세현 관계자를 형사처분을 목적으로 고소했다는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무고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성상납은 실제로 있는데 그 성상납 의혹 제기했다고 허위 사실 명예훼손이라고 고소한 거는 이 사람들을 법적 처벌 받게 하려고 무고한 거야라는 네. 얘기인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밝혀지려면 꽤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무고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수사를 계속하면서 결국은 성상납 의혹 실체에 대한 판단의 여지가 남은 거죠? 네, 별도 사건으로 사실 구속 수감 중인 이제 김 대표는 5차례 걸친 경찰 접견 조사에서 이 전 대표에게 성상납을 한 게 사실이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네. 경찰은 관련해서 이제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고요. 무고와 증거 인멸 교사 혐의는 수사를 계속하면서 성상납 의혹의 실체에 대한 판단의 여지를 현재 경찰에 남겨둔 상황입니다. 예, 성상납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그 성상납의 실체적인 행위가 이루어진지는 또 어떻게 증명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부도 있고 이준석 대표는 계속 부인하고 있겠네요. 네, 이준석 대표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 2013년 일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모두 단호히 부인하지만 관련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다. 경찰은 지금 일방적인 제3자의 진술만을 들어서 이 사건을 송치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PD수첩의 김건희 여사의 학력 관련된 논란 다룬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대역 관련해서 우리도 한번 어제도 말했습니다만 자막 넣었느냐 안 넣었느냐 이게 공방이 커졌네요. 네, 과방위가 어제 국회에서 방송문화진흥회 방문진으로 줄이겠습니다. 이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는데요. 여당 국민의힘은 방문진이 대주주로 있는 MBC가 비속어 보도에 이어서 김건희 여사 대역 방송에서도 사고를 쳤다면서 네. MBC의 왜곡 보도, 편파 보도가 도를 넘었다 이렇게 공격을 한 겁니다.
네. 네. 참. 이 야당은 또 MBC가 김건희 여사 대응 논란에 대해 사과했는데도 계속 공격하는 것은 언론 탄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지적했고요. 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BC만 딱 찍어서 이 문제를 이렇게 탄압하는 것은 평상시 MBC에 대해 가지고 있는 대통령실 또 정부 여당의 감정이 반영된 것 아니냐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사실 이전에 이른바 막말 논란 혹은 또 뭐 발언 실수 논란 네. 뭐 정확히는 발언이 뭔지 알 수 없는 논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MBC와의 관계가 굉장히 예민해져 있던 거죠. 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MBC가 공정하게 보도를 했나 공영방송으로 부를 수가 없다. 조선중앙방송보다 더 심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네.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MBC의 보도는 권력 감시를 명분으로 특정 정당과 정파를 지지하는 사람이 모여서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은 절대 악인 것처럼 묘사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제 박문진 이사장, 권태선 이사장이 발언을 네네. 했는데요. 시스템의 문제, 보도를 제대로 정확하게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박문진도 엄격하게 MBC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사적 발언을 날조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철저하게 사실관계나 원칙을 지키는 것, 보도의 규칙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국민의힘 주장이 조금 너무하다. 뭐 사실을 왜곡하지는 않았다 이런 입장이군요.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도 한마디 했네요. 네, 이재명 대표는 언론인 간담회에 참석해서 이제 여권의 공세에 대한 비판의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공영방송이나 공영언론들의 중립성,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인데 이런 공영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아주 심각한 시도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예, 마지막 소식입니다. 조금 기분 좋은 소식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방탄소년단 BTS의 부산 콘서트를 앞두고 전 세계 팬들이 들썩인다고요? 네, 부산이 거대한 축제장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관광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기원 콘서트 BTS의 Yet to Come in 부산이 열리는 내일 해운대를 비롯한 시내 주요 관광지, 특급 호텔은 숙박 예약을 이미 완료했다고 합니다. 예, 공연장과 가까운 곳은 뭐 모텔까지 확 다 만실이 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부는 1박에 50만 원, 아이고. 70만 원 등 바가지 요금을 제시해서 안 눈총을 되죠. 받기도 했었는데요. 네. 부산 주요 관광시설에서는 이번에 BTS와 연계한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부산 유통업계 관계자는 방탄소년단 콘서트 덕분에 이 관광객을 합치면 1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네.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다 말을 했습니다. 예, 자, 이 부산 박람회 유치 2030 방탄소년단의 부산 공연 부산항에서도 즐길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부산항 국제여객 터미널 야외 주차장에서 이제 라이브 플레이를 개최한다고 하는데요. 즉 콘서트를 대형 스크린으로 실황 중계해서 현장감을 느끼며 즐길 수 있는 오프라인 이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방탄소년단은 팀 활동 잠정 중단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충격이 상당했었는데요. 혹시 이러다 해체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네. 분들도 많았었는데 이번에 4개월 만에 다시 완전체가 나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아미들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콘서트 자체도 올 봄에 4월 달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공연 이후로 오랜만이라고 합니다. 연일 북한이 미사일 도발과 훈련을 하고 있고 한미일 안보 정세가 엄중한데 그 군대 아미 말고요. 네. BTS 아미만 좀 가득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뉴스 감사드리고요.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YTN 라디오에서 청취자분들께 커피 쿠폰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 받으시면요. YTN 라디오 듣고 있다. 오후 1시 이슈앤피플 듣고 있다. 답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검색해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이우영 아나운서 사이에 검정 숫자가 하나 떠 있습니다. 이 숫자 뭘까요? 이 숫자를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벌써 보내주신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자, 이우영 아나운서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찾아왔네.